안녕하십니까. 뉴스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구길입니다. 5일과 6일로 예정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국방부가 미 대륙을 가로질러서 비행 중인 중국의 고고도 감시용 풍선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을 포함한 여러 매체들은 미국 시간으로 2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캐나다와 미국 영공을 가로지르는 중국의 고고도 정찰용 풍선을 탐지해서 이를 추적 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파이 풍선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민감한 장소 등을 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 버스 3대를 합친 크기의 이 대형 풍선은 2일 오전 미국 핵미사일 경납고가 다수 있는 몬태나주의 맘스트롬 공군기지 상공을 지나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이 외에도 군사안보적으로 몇 군데 민감한 장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몬태나주 맘스트롬 공군기지는 세계의 핵미사일 경납고 중 하나가 있는 곳인데요. 지하 경납고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과 민트맨 3 150여 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 당국이 풍선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 정부가 이를 계속해서 면밀히 추적하면서 관찰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 풍선은 현재 민간 항공기가 다니는 비행기 경로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서 이동 중이며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군사적 혹은 물리적 위협을 주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풍선이 탐지되면 미 정부는 즉각 민감한 정보의 수집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을 해왔고, 지금도 풍선이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당국이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CNN도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이 국방부 고위 당국자의 견해를 인용해서 우리는 이 고고도 감시용 풍선이 중국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면서 이런 사례는 전임 행정부 시절을 포함해서 과거 몇 년 동안에 관찰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풍선의 이동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에 가능한 대응 옵션 마련을 지시했고, 필리핀을 방문 중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곧 군 지휘부와 대책회의를 열었다라고 이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논의 중에 풍선을 격추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포함한 고위 군 당국자들이 이 낙하하는 파편이 지상의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 반대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중국발 스파이 풍선은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와 알래스카 사이에는 이 알루산 열도 부근에서 풍선이 솟아오르는 것을 미군이 탐지를 했고, 이 캐나다를 거쳐서 미 대륙 상공을 이동하는 동안에 며칠에 걸쳐서 추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발견된 풍선은 북미 항공우주사령부가 먼저 감지한 것이 아니라 민간 여객기에 타고 있던 민간인들에 의해서 제보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렇게 밝힌 겁니다. 만약 이 미 당국의 발표가 맞다면 이 중국의 스파이 풍선 비행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스파이 풍선을 통해서 중국은 어떤 정보를 얻었을까요? 월스트리트저널은 과거 중국 정부는 현대적인 비행선 개발을 추구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었는데, 지난해 5월에는 이 대기권 기상 관측을 위해서 티벳 상공에 풍선을 올린 바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에 국영항공우주그룹인 중국항공산업공사가 제작한 이 특수 열기구 3종을 완성했고,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 AB기 상업적 용도로 쓰기 위한 열기구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당국은 중국이 스파이 풍선을 미국 본토 상공에 몇 차례 띄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0년에도 일본 도호쿠 상공에 풍선을 띄웠다가 발각된 바 있고, 대만 상공에도 스파이 풍선을 보냈다가 대만 당국의 거친 항의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일단 중국 당국은 풍선이 기상 관측용 등의 용도일 뿐이고 군사적 정찰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미국은 하필 중국의 풍선이 발각된 지점들이 국가안보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발견되었고, 또 그것도 특정 지역에서의 채공 시간이 유난히 길었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첨단의 위성들이 이 지구 상공을 돌고 있지만 이 스파이 풍선은 특정 지역 상공에서 체류 시간이 길고 비용도 인공 위성보다도 훨씬 저렴하다는 강점 때문에 이 위성을 통한 정보 수집을 보완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스파이 풍선은 위성이 탐지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통신 및 감시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지역에 투입돼 가지고 군사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도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시점에 가장 주목되는 건 뭐냐면 이 토니 블링컨 장관의 취임 후 첫 방중 일정을 앞두고 이 중국의 정찰 풍선이 탐지돼서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무부가 매우 분명하고 엄혹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주미 중국 대사관 고위 관리를 초치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여기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이번 스파이 풍선의 미국 영공 통과는 미 국방부가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간 항공기에 의해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국방부가 공식 확인했다는 것은 블링컨 장관의 중국행을 앞두고 파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 소속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의 스파이 위성 사건은 미국의 주권에 대한 중국의 뻔뻔스러운 도발이고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마이크 갤러그 의원과 크리스나무르티 의원도 공동성명을 통해서 이번 사건은 중국의 위협이 먼 해안이 아니라 미국 본토 땅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상원 의원인 톰 카튼도 블링컨이 중국 방문 일정을 취소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의 영공에 중국의 스파이 풍선이 침범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미국 당국으로서는 자국 영토 상공에 침범한 스파이 위성 처리를 두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일단 미국인들이 살고 있는 영토 상공에서는 이동 경로를 계속 추적하되 민간인들이 거주하지 않는 해양 지역 등으로 벗어날 경우에 전투기를 보내서 격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외교적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 당국이 그저 기상 관측용이라고 우기면서 자국 보유 풍선임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를 격추했다가는 자칫 외교적 분쟁으로 확대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 당국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 스파이 풍선의 궤적을 추적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스파이 풍선이 뭘 탐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병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스파이 풍선이 미국의 국가안보시설을 정찰한 정황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역시 미중 간의 대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후에 미중 간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 것인지 그 방향을 정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당국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스파이 위성의 처리를 놓고 미중 간 정면 충돌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한 이 스파이 풍선 인지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도 처음에는 격추를 포함한 이 군사적 행동에 찬성을 했지만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이 격추 이후에 가져올 파장을 거론하면서 이 군사적 대응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니까 모든 대응을 국방부에 일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후에 국방부도 중국의 풍선이 미국 내의 민감한 정보 수집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이 군사적 대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실제로 스파이 위성이 미국의 핵시설이 위치한 몬타나 상공을 비행할 때 F-22를 비롯한 전투기들이 출격을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스파이 풍선을 격추했을 경우 추락하는 파편 등이 민간에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격추 작전을 취소했고요. 육지가 아닌 해상으로 나갔을 때 격추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국방부의 공식 견해는
중국의 스파이 풍선이 미국에 주는 피해가 위험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CNN은 보도를 했습니다.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